안녕하세요.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/IP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램. 오늘로 이제 드디어 이 영상으로 이제 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주제로 관련해서는 오늘은 총 12장, 13장, 14장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할 예정이고요. 살짝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혹은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라서 한 번에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일단 먼저 12장은 제로 카피 기법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혹시 제로카피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안 들어보셨지만 아마 이와 비슷한 코드를 본 적이 있거나 혹은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. 예,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제로카피라는 건 별게 아니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어떤 데이터를 넘길 때 어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데이터를 B라는 곳에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. 네, 복사가 아니고 A에 있는 데이터에 참조를 넘겨서 예, 넘기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되면 복사가 할 필요 없겠죠. 그래서 제로 카피가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. 예, 이런 방식을 이제 뭐 머리끼 본다고 해야 될까요? 예, 이런 것들 제로 카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네트워크 소켓 게임 서버 프로그램이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.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부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버퍼에 받습니다. 그럼 이 버퍼에서 받았는데 이 네트워크 쪽 스레드가 아닌 패킷 로직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이제 이 받은 패킷 내용을 넘겨야 되겠죠. 넘길 때 일반적으로 한다면 버퍼에 받은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 복사해서 그것 자체를 저쪽으로 패킷 처리하는 스레드 쪽으로 던져주면 되겠죠. 보면.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가 발생하죠. 그리고 어, 넘길 때 그 복사를 하는 곳에 그 데이터 버프들 뭐 또 동적 생성을 해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버퍼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의 참조값 뭐 C++라는 폰트 주소가 되겠죠. 이거를 네트워크 패킷을 로직을 처리하는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어, 보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복사가 아니고 나죠.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. 이제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부분과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동일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호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쪽에 버퍼에 받은 데이터의 이 참조값을 로직 처리하는 썰리로 던져줬는데 그러면 이 로직 처리하는 곳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.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덮어 씌워버리신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, 보면. 그리고 뭐 이 같은 이 버퍼를 같이 두 개의 서류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기화 처리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, 보면. 그래서 뭐 제로 카피라는 게 완전히 뭐 무한나무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꽤 괜찮은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또 신경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독립성이 좀 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도 필요합니다, 보면. 그래서 뭐 제로 카피 기법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C++ 기준을 봤을 때 그냥 참조 데이터에 참조 주소를 넘겨서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게 한다.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버퍼 같은 거에 데이터를 받으면 이것을 패킷 처리한 썰에 넘겨줄 때 보면 그냥 그 주소를 넘기군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제로 카피 쪽인데 리시버 할 때 보면 이게 풀 객체에서 어떤 객체를 받아서 여기에 리시버 데이터를 받게 합니다. 보면 리시버 할 때 이 버퍼 데이터가 쌓일 주소가 바로 여기죠. 보면 그리고 데이터를 다 리시버가 완료되면 여기에는 이 객체를 그냥 바로 전달해 버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복사가 발생 안 하겠죠. 이 객체가 그냥 이 객체 주소가 넘어가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로 카피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. 보면. 그리고 이제 뭐 제로 카피의 방법은 링버퍼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좀 여기는 이제 오버레 풀 객체 객체 풀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면. 그래서 이건 IOCP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된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고 이 부분만 대해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링버프를 스레드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좀 더 간결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런 부분도 얼라이언스 안 하고 그냥 뭐 크리티컬 섹션이나 이런 걸로 락이나 락 객체로 그냥 이렇게 또 막으셔도 됩니다. 보면.
그래서 코드 자체가 많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위에 그림, 예, 이 오버래피드 객체는 그래서 풀에서 들고 와서 이 풀에 그 객체를 네트워크를 패킷을 처리한 셀더로 바로 던져준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IOCP를 사용할 때는 이 오버래피드 객체는 꼭 필요하죠 보면. 그래서 이거 매번 생성할 필요 없이 하나 객체 풀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좀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. 아마 앞에 제가 만든 IOCP 예제도 보면 그런 풀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이 풀 같은 경우도 이 풀도 보면 이 코드에 보면 리시브 할 때 임시로 뭐 맵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그게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것도 뭐 링 버퍼 같은 데다가 리시브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이 패킷을 처리할 때 여기에 있는 참조값을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로 카피 버퍼 구현 지금 여기 있는 코드 구현 어떻게 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큰 버퍼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이렇게 객체 풀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로 카피의 핵심 장점은 데이터 복사 없이 포인트만 전달해서 맵의 효율성과 성능 활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고성능 게임 서버나 고성능 프로그램 만들 때 아마 제로 카피 이렇게 제로 카피라고 용어를 쓰진 않으셨지만 이 비슷한 방식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마. 예,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좀 어려운 게 있는 링버퍼 부분. 이 링버퍼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가 올 때마다 그 버퍼를 계속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다시 AI한테 이 코드를 넘겨줘서 다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달라. 코드를 좀 더 보기 쉽게 해달라. 좀 그렇게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제로 카피 이런 부분 얼라인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것들 어떤 키워드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런 경우 좀 사용하고 있고 보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제로 카피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나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13장은 이제 버퍼 풀링. 예, 이거 정말 사실 아까 앞에 제로 카피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보면. 제로 카피도 보면 사실 아까 메모리 풀 같은 객체 만들어서 사용해서 혹은 링 버퍼 사용해서 만들었잖아요. 이것도 똑같은 거군요. 예. 리시브할 데이터 버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그거를 메모리 풀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활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. 예. 그래서 풀 객체 큰 거에 벡터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계속 쓰고 다 쓰면 다시 넣고 컨테이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서버 쪽 특히 IOCP를 쓰면 네트워크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. IOCP를 사용할 때는. 더 이제 스레드들을 보호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테스 락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코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. 예, 그래서 버퍼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는 벡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는 거 요 벡터에 있는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뒤져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간을 줄이려고 이렇게 스택을 쓰고 있는 거예요. 스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다 담아놓고 여기서 사용하면 빠지겠죠. 근데 그 객체를 버퍼를 다 사용하면 다시 이쪽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버퍼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거고요. 근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을 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이것들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면. 그래서 이 코드 아까 앞에 제로 카피 예제에서는 어떤 것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보면. 그래서 그림과 코드를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보시면 바랍니다. 앞에 IOCP 예제 코드에서도 이 비슷한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. 예제 코드에도 보면. 그래서 완전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특이한 코드는 아니실 거예요. 보면. 네.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하나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혹은 조금 머리에 잘 안 들으실 때는 직접 타이핑도 쳐보시고 혹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해보시면 머릿속에 이걸 넣으시기 편하실 거예요. 보면. 그리고 하여튼 지금 여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이 코드들
그러니까 이 제가 만든 이 책에서 놓은 코드들은 다 직접 한번 타이핑을 꼭 쳐보셔야 됩니다. 타이핑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건 절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. 절대. 무조건 자기가 직접 타이핑해 보고요. 이거만으로도 100% 머릿속에 다 남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100%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때는 한번 이제 제가 이 보여줬던 코드를 그대로 따서 한번 쳐보시고, 그 다음 이걸 한번 변경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. 보면 이 코드가 이게 완전 완벽한 코드는 절대 아니거든요. 보면 책의 소개용으로 만든 애저 코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에 맞는 스타일 혹은 조금 더 최적화된 코드로 만들어 보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 거예요. 그냥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링버퍼 객체 풀에 대한 이야기, 아까 제로 카피 앞에 12장 제로 카피와 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요것도 해썹에서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잠깐만요. 제가 이야기하다 넘어가는데, 버퍼 풀을 사용하는데, 버퍼 풀을 하나의 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, 그쪽 이게 크기별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더욱더 데이터를 세밀하게 잘 쓸 수 있어요. 저희가 게임서비에 보면 패키지 대부분 작은 패키지 많고 좀 큰 패키지 몇 개 있고 이렇게 있는데, 큰 패키지 기준으로 만약에 버퍼 고정된 버퍼를 만들어 버리면 너무 낭비가 심하겠죠. 또 작은 거 기준으로 해버릴 때는 큰 거 사용할 때 사용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,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패킷의 크기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분류할 수 있는지 분류를 해보시고, 그리고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셔가지고 크기별로 버퍼를 나눠서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, 그러니까 앞에는 버퍼 풀 객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, 그럼 뭐 어떤 버퍼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때 그 하나의 객체의 모든 스레드가 다 접근하겠죠. 그래서 하나의 공룡 공격객체에 너무 많은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, 스레드 락이 보면 락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서로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해지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버퍼 크기별로 나누면 메모리 효율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미 나눠졌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하나의 버퍼 객체를 사용할 확률이 좀 줄어들죠. 그 말은 스레드 할 때 서로 공유 객체를 가지려고 서로 같이 경쟁을 한다든가, 그 경쟁에서 전 스레드는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. 예.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를 6개의 스레드가 8개의 스레드가 사용하려는 거하고, 여섯 이게 5개의 객체 5개의 풀 객체를 8개의 스레드가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겠죠. 서로 경쟁 관계가, 경쟁률이. 예, 그래서 이런 크기별 다중 풀링, 이런 방식도 좀 자주 저도 예전에 사용해 본 적도 있고 사용한 코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위에서 좀 이해하신 이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최적화된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직접 구현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예. 특히 하여튼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언제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. 멀티스레드 안경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고, 그리고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.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레드들이 너무 대기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성능적에서 큰 좋지 않겠죠 보면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러니까 안전하게 동기화하는 잘하면서 성능적으로 좀 고성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위에 잠깐 나왔는데, 그래서 락 프리 버퍼 같은 거,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14장은 이제 지연된 처리비 배치 처리. 이게 뭐냐면 보통 되게 간단한 건데요.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이 와서 그 요청을 바로 즉시 서버에서 응답을 해버리면, 요청이 많으면 응답을 그만큼 동시에 같은 비율로 가야 되니까 네트워크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하겠죠. 그러니까 서로 송수시하는 그 빈도가. 그래서 그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금 모았다가 보내면, 송수신 네트워크 중인 송신 서버 입장에서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센더하는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네트워크 IO에 이익이 생기겠죠. 그래서 그 방법이다 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아주 바로 즉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뭐 하다못해 100ms 정도라도 만약에 조금 대기해서 보낼 수 있다면, 만약에 세 번 보내야 될 걸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겠죠 보면.
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I/O 쪽 측면에서 또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어떤 좀 단점은,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또 요청하는데 그걸 즉시 안 보내고 좀 모았다가 보내기 때문에 응답득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. 장점은 응답성은 좀 떨어지지만 I/O를 한 번에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배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훨씬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, 보면.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어떤 경우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, 이때 이걸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. I/O를 줄일 수 있고, 특히 이제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작은 패킷을 자주 보는 경우 좀 많거든요, 보면. 그 크기가 크지 않고 작은 패킷, 거의 100바이트 이하, 50바이트.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게임 만들 때, 액션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동과 관련된 거, 이동은 크기가 정말 작을 거예요. 50바이트 이내로 끝날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50바이트짜리를 10개, 10번 보내는데 그걸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보내면 500바이트밖에 안 되죠. 500바이트는 충분하게 MTU 안에 들어가거든요, 보면. 근데 이걸 조금 모아서 보내면 한 번에 보내서 있으니까 10번 보내는 거 훨씬 이익이죠, 보면.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도 어떤 파일을 복사하는데 똑같은 1기가짜리를 복사하는데 파일이 하나로 된 1기가하고 파일 크기가 10K, 그러니까 10kb로 된 아주 많은 개수의 파일을 복사를 해보시면 한 개짜리 1기가가 훨씬 빠르게 될 거예요, 보면.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요거하고 좀 비슷한, 제가 보면 약간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, 보면. 그래서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최적화를 할 때, 이거는 약간 로직적인 우리의 어떤 최적화 기법이죠. 어떤 패킷을 즉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모아서 보내서 여러 번 보낼 걸 한 번에 보내는, 그런 방식입니다, 보면. 그래서 지연된 처리비 배치질, 이걸 뭐 무조건 다 사용할 수는 있지는 않은 건데, 근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, 보면. 의외로 또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좀 채식하시면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 많이 올릴 수, 생각보다 꽤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, 보면. 예. 그래서 그거와 대한 관계 뭐 이야기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,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관련된 부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서 이제 12장, 13장, 14장 이렇게 한 번에 다 마무리 지어서 이제 게임 서버 개발자가 알아야 할 TCP/IP 윈도우즈 소켓 프로그램,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